안녕하십니까. 오늘 호메로스 일리아스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7강. 오늘은 트로이 목마 얘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트로이 목마 하면은 그냥 트로이 목마가 들어와 가지고 나라 망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트로이 목마는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나라가 망할 때 일어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징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트로이 목마 하면은 요즘은 컴퓨터의 악성 프로그램에도 트로이 목마를 쓰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침투를 하면은 거의 기기를 아주 마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 정도로 내가 스스로 내 안으로 불러들인 나의 적 또는 우리의 적, 나를 멸망시킨 내가 스스로 초래한 그런 의미로도 이 트로이 목마 얘기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트로이의 여러 영웅들이 전쟁에서 죽는 것들을 많이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트로이 성은 멸망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헥토르가 곧 트로이 자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이 성은 여전히 굳건하게 지켜집니다. 다만 거기에 헥토르가 죽고 난 뒤에 하나 빠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트로이의 지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징후들을 막을 수 있는 지혜가 사라진 거죠. 자, 첫 번째, 트로이에 드리운 불행의 그림자입니다. 이 트로이가 멸망을 하면서 장수들이 많이 죽었죠. 헥토르 죽고 파리스 죽고 또 그리스에는 아킬레우스도 죽고 아이아스도 죽습니다. 아이아스가 죽는 것은 아킬레우스의 투구를 두고 오디세우스와 서로 이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결국 아킬레우스의 무구들을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욕을 느낀 이 아이아스가 자살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양 군대에 뛰어난 장수들이 다 죽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트로이 안에는 또 내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파리스가 죽고 난 뒤에 헬렌을 두고 왕자끼리 다투죠. 바로 데이포보스와 헬레노스입니다. 자, 이 트로이에 드리운 불행의 그림자, 불운의 그림자, 바로 그것이 이렇게 안에서 일어나는 내분입니다. 더더구나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 상대편의 포로로 잡힐 때는 아주 큰 위험에 처하는 거죠. 헬레노스는 그렇게 헬레네를 빼앗긴 것에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해서 트로이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데산에 은신을 하죠. 그리고 전쟁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오디세우스가 칼카스의 예언에 힘을 받아서 이 헬레노스를 잡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이 헬레노스는 트로이의 또 예언자였거든요. 이 트로이의 예언자이면서 트로이 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이 헬레노스를 잡아서 내부 사정을 들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헬레노스를 잡아오죠. 그리고 이 헬레노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듣습니다. 목마를 만들어서 병사를 투입하라는 제안을 받는 거죠. 자, 그게 오디세우스 자체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이 트로이의 왕자 헬레노스의 제안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운의 그림자의 정점에는 바로 이 목마, 트로이 목마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트로이 목마가 이렇게 만들어졌어도 트로이가 멸망을 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로이 목마는 쉽게 그렇게 트로이 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가짜 뉴스가 진실을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그리스 군들이 다 철수하고 난 뒤에 해변에 목마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사람들이 이제 간 거죠. 그리스 군들이 다 위장 철수를 한 상황에서 목마만 덩그러니 있는데, 이 목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립니다. 그리스 군들이 그 나쁜 놈들이 무슨 계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목마를 불태워 버려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라오콘이라고 하는 트로이의 사제, 포세이돈의 사제가 결정적으로 여기에 이 목마는 바로 요 안에 그리스 군 병사들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이 정도 큰 목마면 안에 부대 하나 정도는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들어앉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트로이 목마가 트로이에 안겨주는 신의 성물이라는 그런 주장도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그 트로이 목마에는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바로 이 목마에는 그리스군들이 귀향을 위해서 아테나 신에게 바치는 제물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함부로 손상시키면 우리가 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리스군 포로입니다. 이 그리스군 포로가 숲속에 숨어 있다가 트로이군 병사에게 잡혀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군 이 잡힌 포로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우선 이 그리스군 포로는 오디세우스가 심어놓은 그런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군 병사가 하는 이야기들은 믿을 수 없는 거죠. 우선 이 병사의 첫째 목표는 자기가 트로이군에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오디세우스한테 원래 미움을 받아서 자기들이 귀향을 할 때에 철수를 할 때 자기를 아테네 신상, 화가 난 아테나 신상, 이 신상에 제물로 바쳐질 사람으로서 자기를 지명해 가지고 자기가 포박되어 있다가 도망쳤다. 자기가 오디세우스한테 미움을 받은 이유는 트로이 전쟁을 이제 끝내고 빨리 이제 귀향을 하자는 그 이야기에 오디세우스의 미움을 샀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자기 친척인 팔라메데스를 실제로 오디세우스는 죽이기도 했죠. 물론 다른 이유로 그렇기도 했지만요. 어찌됐든 그 오디세우스의 미움을 사서 자기는 트로이에 이익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식으로 트로이 왕에게 환심을 삽니다. 그래서 프리아모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좋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트로이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런데 너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다. 여기 이 목마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목마에 대해서 그동안 오디세우스가 짜놓은 계략이 있습니다. 자, 이 목마는 자기들이 이제 철수를 하면서 예언을 받아서 무사히 귀향을 하려면 이 목마를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근데 이 목마를 만들 때는 트로이 사람들이 절대로 성 안으로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문보다 더 크게 만든 거죠. 그리고는 이 목마를 성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은 트로이는 앞으로 영원히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이 목마를 트로이 사람들이 부숴버리면 트로이는 멸망을 할 것이다 라는 자기들의 예언을 들려줍니다. 그런 예언을 받고 만들어진 목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라오콘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도 포세이돈의 어떤 그 사제니까요. 근데 자기 말을 듣고 서로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바로 운명도 트로이의 등을 돌리다라는 겁니다. 라오콘의 말이 진실이었는데 이 라오콘의 말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바다에서 거대한 두 마리의 뱀이 나타나서 사제 라오콘과 그의 아들을 집어삼켜버립니다. 좀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라는 서사시에 이 부분이 적혀 있는데, 사실 보면은 왜 갑자기 이런 순간에 트로이에 유리하게 트로이를 지켜줄 사제라고 볼 수 있는데 라오콘과 그 아들을 뱀이 나타나서 삼켜버리는 이런 것이 과연 사실일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렇게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걸 덮어버리는 어떤 제3의 힘들, 외부적인 힘들, 불행한 그 운명의 그런 순간들, 우연에 의한 요소들, 초자연적인 일들, 또는 우리가 얘기하면은 가짜 뉴스를 더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대한 어떤 언론의 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라오콘이 이야기한 것들이 저 아테나 신의 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라는 식으로 트로이 사람들을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트로이 백성들은 이 트로이 목마를 성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목마가 들어가기 힘든 그런 문을 부숴버리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성벽 일부까지 허뭅니다. 물론 그리스군이 위장 철수를 한 것이라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른 거죠. 성에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성벽까지 허물었으니까요. 그런데 트로이 사람들은 이제 그냥 안심하고 그 목마를 안에 들여놓고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편안한 잠을 잡니다. 이렇게 트로이의 멸망에는 운명의 여신까지 등을 돌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로이 목마는 성 안에 있는데 한밤중에 모든 백성들은 지난 10년간에 편안하게 못 잤던 잠을 아주 편안하게 잡니다. 이 목마 안에는 23명의 그리스 장수들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 장수들의 몫은 바로 성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다 철수했던 그런 병사들이, 섬 뒤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전부 다 돌아와가지고 성 밖에 대기하고 있었죠. 트로이 성은 불바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트로이는 멸망을 하고 마는 거죠. 자, 파리스와 헬레나의 애정 행각으로 시작된 트로이 전쟁은 이렇게 트로이 목마 얘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이 트로이 목마가 실제로 있었느냐, 가짜 아니었냐, 그냥 신화 속의 전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폴로도로스가 쓴 기원전 144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이 비블리오테케라고 하는,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전으로 있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라고, 그리고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로마 건국의 시조인 아이네이아스의 일대기를 그린 이 대서사시, 여기에도 트로이 목마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기록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저는 트로이 목마 얘기가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어떤 전략상으로 좀 설득력이 있고, 더더구나 트로이 목마가 아니었다면 트로이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트로이 목마가 가상의 전설이다,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마지막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파리스와 헬레나의 도피도, 그리고 영웅들의 죽음도 트로이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트로이 성 자체가 견고했던 거죠. 트로이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트로이 목마가 트로이의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트로이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짜 뉴스를 더 믿어버린, 그리고 그런 걸 믿게 만든 그런 오디세우스와 시논의 계략을 트로이 사람들이 어심없이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멸망할 때는 가짜와 진짜,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더더구나 그런 진실의 힘이 중요합니다.
진실을 보도하고 진실을 믿고 진실이 무엇인지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호메로스의 일리아서 대단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